발론트랑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론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터입니다. 발터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BS4875님, 모노이님 유저 UW7MR4XW4B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발투어 1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나서 너무나 그런 많은 관심들과 비난과 비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억으로 할수 있냐? 뭘 어. 하냐 이런 거. 네. 너네가 1억으로 뭘 해? 아, 근데 저희 디스코 채널에도 그게 있었어요. 1억을 진짜 후원받은 게 맞냐고. 1억은 일단 후원을 받았는데 어쨌든 예. 1억으로 뭘 하냐라는 말 자체가 저희의 좀 가슴을 아프게 해서 근데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도 큰 돈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주변에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나요? 저는 일단은 주변에 그 선수들에게 연락이 2명이 왔습니다. 오. 예. 근데 선수면 어차피 처음 못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리액션 형 돈 없지 않아요? 가 이거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네. 반응은 힘든데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대회를 이제 나가본 입장에서 그 과정들을 알잖아요. 이제 만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온라인 예선부터 해서 이거 관리가 되겠냐 이런 걱정들까지 이렇게 2명의 연락이 왔었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이게 생각이요? 그냥 3월에 하자라고 하고서 이제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진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야 네. 우리 1억 받은 거 이거 허튼 데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할 거야. 우리 장난 아니야.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은 그런 응원들이 있었고 또 네네. 뭐 비난들도 있었지만 일단 최민준 캐스터님께서 아 봤어요. 아 맞아요. 봤어요. 가장 먼저 제가 결승 중계 10만 원에 하겠습니다라고 이거 했는데 뭐 네. 빈보님이 부탁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연락 안 했어요. 조만간 우리 뭐 대회 여는 영상 이런 거 할 거다. 어쨌든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왜냐면 중계진들한테 이게 이거 가능성 있어 보이냐. 그분들도 반응이 돈이 없는데 왜 일을 벌리냐 자꾸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최민준 캐스터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은 따로 없었어요. 어쨌든 뭐 많은 이런 조언들 너무 맞아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GGX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 연락이 왔어요. 젠지 그 GGX 그 인스타 채널에 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이렇게 이걸 저희를 오, 태그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분들의 내용을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네. 하자가 아니고 혹시 정말 너네 뭐 우리랑 협업할 생각이 있거나 대관 스폰서십 필요하면 미팅 한번 하자. 네, 네, 그 좋은 정도여서. 쪽으로, 좋은 네, 쪽으로. 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미팅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관심을 그러네. 가져주신 대박이다. GGX 관계자분들과 그다음에 네. 또 최민준 캐스터님 그리고 또 댓글로 응원 후원을 주신 분들. 하겠다. 네. 그다음에 뭐 조언 비난 다 너무나 저희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로고를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거 뭐 딱 봐도- 비서 시켰나요? 딱 봐도 비서한테 비서네. 제가 발투어 센션 로고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독수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짜치는데요. 그래서 예. 제가 새롭게 조금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아, 개빡치다. 네, 아니, 왜냐면 진짜. 와. 독수리보다 우리는 마스코트가 개라면 아니 저걸 없애요 그냥. 맞네. 이거 약간 도지코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 이게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왔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이 이거 로고는 어쨌든 디벨롭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회를 저희가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말입니다. 진짜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는 던진 거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주변에다 물어봤어요. 대회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발로란트 IP를 갖고 와야 되니까 라이엇에서 이걸 허가해 주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일정. 저희는 원래 막 3월쯤에 하자 이랬는데 이게 아니고 정확한 일정이 지금 좀 잡히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일정까지는 조금 픽스를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좀 장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일정이 그럼 3월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3월로 했을 때 저희가 과연 그때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 견고하게 짜서 하려면은 이게 3월일 수도 있겠지만은 댓글 중에서 발로란트가 있는 기간에 하면 이거 봅니까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3월에 안 하자가 아니고 네. 좀 정확한 걸 좀 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얘기하고 싶어요. 시청자 수를 많이 하자는 오케이 알겠는데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고 많이 이제 방문해서 직관을 하거나 또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이런 거를 좀 끄는 날짜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과 그다음에 장소, 통상금 정해야 된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몇 팀을 참여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좀 그때 했던 얘기 다시 다 하네요. 다시 또 좀 예, 그때 했던 예. 얘기들인데 이제 정말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야지 이제 예산 구조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라이엇에서 e스포츠 및 커뮤니티 대회에 대한 지침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매번 규정이 더 널널하게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 그 지방 대회 지자체 대회들 엄청 많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 보면은 일단 저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소규모 대회, 중규모 대회, 대규모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세일님 어떠세요? 저희는 어떤 네. 대회일까요? 뭐 저희는 소규모죠. 저희는 일단 PC방 국제 뭐 대회도 아닌 거고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총 상금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된대요.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2천만 원을 걸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조금 라이엇에다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혹시 그럼 이- 중소 대회 없나? 그쵸, 왜? 중소 중소 대회. 대회. 그치, 그치. 여기다 왜냐면- 한 컬럼을 다 어, 만들어서 왜냐면 중소기업도 있으니까. 그치. 주체 목적이 재미, 조직적인 친목 활동, 풀뿌리 육성 등인데 근데 네. 보시면 저희는 수익 창출 추구 또는 브랜드나 사업의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수익 창출 추구 안 합니다. 브랜드나 사업의 성장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풀뿌리 육성과 재미, 조직적인 친목 이건데 이게 조금 걸리죠. 왜냐면 솔직히 이거 하려고 해도 2천만 원 갖고 풀뿌리 육성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티어 2 대회 준비하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총 상금 1,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 이래요. 500만 원 이하거나 이제 1등 상금이 200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들은 스크림이 아닌 진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데가 그런 데밖에 없기 때문에 상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티어 2 가기 전에 이제 연습한다는 과정이어서 저는 어쨌든 이건 늘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조금 이슈가 있는 건데 결국 라이엇과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중규모 대회를 가면 그러니까 소규모는 저희는- 안 해도 네.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대회가 중소규모 대회로 개최한다. 대회명은 발투 어센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약간 뭐 브레인스토밍하고 마인드맵 만들듯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로고 작업이 일단 먼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말했던 것처럼 홍보 방안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홍보 방안은 사실 만약에 라이엇에게 그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그런 게 가능한가요? 뭐 협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핵심은 여기서 라이엇과의 협업 여부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상금은 뭐 세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상금을 일단 3천만 원으로 잡고 우승을 얼마? 그때 저는 1등, 2등만 주자 해서 2천만 1등 2천만 원, 2등 1천만 원 해갖고 그냥 근데 어쨌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 원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우승은 뭐 1천만 원?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3, 4위는 그냥 같은 금액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쵸. 이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대회를 하더라고요. MVP한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게이밍 기어. 펄사 게이밍 기어 받아서 뭐 펄사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500만 원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럼 3, 1,500이 4위는 남아요. 250만 원씩 주는 거죠. 그럼 총 상금은 이제 2천만 원짜리 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소규모로 이렇게 할수 있게 되면. 되죠. 그럼 저희는 소규모 대회로 개최를 근데 하는 거죠. 라이엇과 아까 빈보님이 말씀하신 뭐 사이트나 어디에 홍보를 라이엇이 도와줄 수 있다 하면은 중규모가 돼야지 라이엇과 협업을 할 수 있어요. 소규모는 협업이 안 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8천만 원 갖고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현실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명을 참여시킬 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32강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문제가 32강으로 했을 때 32강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만약 32팀이 넘으면 어떻게 하지? 커트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64강으로 가야 되나 이건데 또 만약에 반대로 32팀이 지원이 안 차면 어떡하지? 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러니까 안 차면은 만찬대로 뭐 한두 팀은 뭐 예를 들어서 부전승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네, 차면 그럼 똑같이 넘어가면 그냥 잘라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를 건지 선착순일 건지 점수일 건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이거를 그때 촬영하고 나서 계속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일단 말씀하신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일정과 장소에 대한 것 장소는 이제 GX 쪽과 한번 협의를 해볼 여지가 생겼으니까 근데 원래 그때 얘기했었던 거는 마스터 산티아고가 끝나는 쯤으로 해갖고 스테이지 1이 시작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이죠. VCT 퍼시픽의 일정을 일단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뭐 이렇다 치면은 그럼 다시 이걸 좀 캘린더로 좀 보면은 그때가 지금 킥오프인 거잖아요, 그렇죠? 1월부터 2월까지가 킥오프고 그다음에
이때 마스터스 준비해야 될 거고 그렇죠. 4월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3월에도 있는 거고. 3월에도 마스터 산티아고가 이어지는 거죠. 3월이 거고. 마스터스 산티아고. 네, 정확히 3월이 네. 시작이죠. 3월 1일이.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 틈에 살짝 있는 거잖아요. 03월 뭐 예를 들어서 20일부터 4월 1일까지라 할게요. 10일, 요거. 10일에서 11일 딱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 하면 다 풀 수 있겠죠. 비방도 좀 하고 뭐 하면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이 발터센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좀 1억이나 태워서 하는 건데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라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약간 물음표라서 그래서 여기는 퍼시픽 스테이지 1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5월도? 5월까지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때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5월 근데 여기에서 또 5월 17일에 끝나고 네. 6월 20 아니구나. 아니, 런던 아니, 이거 저건 알 수가 예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맞네, 그래서 맞네. 어쨌든 뭐 하여튼 여기 마스터스 런던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6월 20일 전에 끝난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게 여기 붙어 있을 그렇죠. 거고. 애매하게 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EWC가 있더라도 여기 좀 틈이 남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한 네. 2주 정도. 여기도 한 정도? 1, 2주 정도 남을 수도 있고. 네. 여기는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2주 정도. 왜냐면 7월 6일이고 그리고 근데 어차피 EWC 가는 팀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가능성이 있겠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7월 5일까지 우리가 네. 대회를 막바지까지 하고 내일부터 EWC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07월, 뭐 05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한 2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정도. 음. 예. 저희도 이거 다 예견이잖아요. 사실 더 웃긴 그렇죠. 건지. 그다음에 7월에 EWC 있으니까 또 있는데 EWC를 살짝 못 피하네요. 이건 아예 여기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애초에 EWC랑 챔스랑 바로 연결이 돼서 예. 이건 아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계속 스테이지 2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고 7, 8월은 사실상 9월에도 불가능. 9월도 불가능. 여기도 그러면은 퍼시픽 스테이지 2가 끝나고 챔피언스 상하이가 있으니까 불가능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 끝났다. 근데 지금 저희 날짜 적어놓은 거 맞으면 9월 6일 날 끝나고 챔스가 10월 10일 전에 끝나는 거군요. 네. 오케이. 시작점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네, 오케이. 나도 말하면서 이게 있는 그래서. 시점이 이제 그나마 여기서 이제 뭐 10월 뭐 또 상하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틀 걸린다고 치면은 12일부터 해서 이제 이게 네이션스컵이 11월에 시작된다고 11월 했으니까 1일이었으니까. 예, 그러면은 10월 31일 이게 그나마 지금 제일 한 3주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2주라고 할게요. 사실상 2주가 맞는 거 아니 같아요. 2.5로 하는 게 왜냐면 네, 그 네. 0.5 때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뭐 예선을 치르다던가 그런 건 쳐낼 수 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2.5주일 정도로 하고 빈보님 이때 근데 대신 조금 이슈가 있죠. 다른 서드 파티 대회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네 올해도 사실 뭐 GS나 10 근데 사실 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게 GS랑 10 제가 안 갔거든요 일단 올해는 네. 작년은 거의 계속 저 섭외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 아마 이때 해도 똑같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저때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겹치게 하자. 아니면 차라리 12월에 하나요? 한 2.5주가 있는 거네요. 그 대충 그렇게 있겠죠. 네, 네네. 2.5주. 뭐 크리스마스 그냥 다 하고 뭐 연말 다 치고 하면은.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라이엇에서 MVC라는 또 대회를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맞네 나 MVC 중계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지금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1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서드 파티 대회든 뭐 GS10 뭐 SVL도 있고 EWC도 있고 심지어 만약에 라이엇 내부에서 이런 MVC 같은 대회를 하고 싶어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캘린더 짜면서 그러면 야 우리 언제 넣을 수 하지 있지? 말까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제일 가능성 있는 시점은 사실 10월이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어디가 제일 어떡하냐. 베스트인가요? 이거를 지금 준비하기에는 저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시간도 드는 거예요. 솔직히 예. 냉정하게 봐서 너무 촉박하고 겨우 한 달 만에 대회를 준비한다? 그거는 사실 이 시청자들에게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아니면 온라인 대회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예. 막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때를 타겟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아니면 이때 오히려 런던 6월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든 이때인데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그러면 좀 브레이크다운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뭐 대회가 날짜가 정해졌고 뭘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규정집을 만든다고 치면은 큰 틀로 빈보님 말씀하신 뭐 티어 제한, 나이 제한, 뭐 어떤 매프를 쓸 건지 뭐 많아요.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비서한테 바로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일단은 일정을 잡으라고 하네요. 일정 이제 아직 못 잡았지만 대충 나왔고 그다음 규모를 잡으래요. 그럼 지금 규모부터 잡아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때 그 숙제를 주셨잖아요 시바견님이 구글폼 만들어서 그거 하라고 그 구글폼 제출한 팀이 6팀이 있긴 해요. 불멸 이상의 그러니까 발투어를 보고 발투어 디스코드에 제가 그걸 올렸어요. 발투어 영상 그때 올렸던 네네네. 발투어 세션 영상에 저도 고정을 봤어요. 올렸고 공지를 디코에 올렸는데 음. 그걸 보고 이제 참여 의사를 표현한 팀이 6팀. 그러니까 총 30명. 네, 총 30명 일단 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32강으로 진행을 하는데 참여팀은
선착순 컷. 플리그 방식으로 조별 쪼개서 32팀은 잘라요. 그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기 룰을 일단 설계해야 되는 거네요. 경기 룰 설계를 한다. 일단은 결승전은 오프라인 진행입니까? 오프라인 진행 BO5. BO5로 확정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장소부터 좀 체크를 하죠. GGX. 결승전을 일단은 GGX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빈보님.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할지 안 할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그때 저희끼리 얘기했던 게 농심 레드포스 PC방, 그다음에 GGX 이게 대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두 군데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근데 뭐 GGX가 연락이 왔으니까 어떻게든 비벼보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럼 GGX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은 e스포츠 룸이 있어요. 여기 네. 뭐 여기 이거 최근에 뭐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다케랑 코끼리 여기 방음이나 이런 게 다 되나요? 되겠죠? 돼요. e스포츠 룸이어서 느낌으로. 방문을 닫아요. 아 이거 좋네. 하게 된다면 GGX의 e스포츠 룸.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가정을 하면은. 가정을 해서 그냥 네. 연락이 왔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중계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부조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부조실을 어디 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좀 볼까요? GGX 공간을 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스포츠룸 있었고 여기 일단 하는 거고. 이거 어때요? 아니 팀룸 여기 팀룸 뭐야? 1, 2 여기도 여기도 있네. e스포츠 룸 말고 팀룸이라고 해서 약간 우리끼리 모여서 게임하는 공간. 아 6개 있다 그러면 네. 여기에다가 옵저버랑 뭐 그러네. 중계할 수 있게 시스템 그러네. 놓으면 되겠네. 부조실을 하나를 쓰고 그리고 내려보시면 팀룸 말고 팀룸 바로 옆에 붙어있는 프리미엄 룸. 프리미엄 룸. 그러니까 여기서 중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방이 어쨌든 지금 여기 부조실 용도로 아까 뭐 팀룸이요?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는 이제 한 개는 이제 운영. 뭐 엔지니어 룸인 거고요. 네. 옵저버룸, 옵저버 운영 뭐 등등. 네, 그래서 옵저버 뭐 그다음에 송출. 네, 송출 등인 거고 한 개를 이제 중계진 룸으로 쓰는 거죠. 필요한 게 아마 이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대기실 같은 거 뭐 어떤 룸이었죠? 프리미엄 룸. 네. 프리미엄 룸을 프리미엄 선수 대기실. 룸을 탤런트 대기실로 쓰면 되겠네요. 아니 프리미엄 대기실에 어차피 선수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결승전에 올라온 10명을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다고요. 대회 선생이. 그러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부조실 여기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선수 대기실로 쓸게요. 그래서 손 풀라고 여기서 선수 음. 대기실 아, 정도로 오케이, 팀룸 오케이. 두 개를 써서 한 개는 A팀 쓸 거고 하나는 B팀. 그리고 한 개는 B팀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중계하고 송출하고 할 거면은 이게 공식 방송 마냥 무슨 엄청나게 안 들어와도 되고 투컴에다가 그냥 옵저버 PC 있고 이 정도면 되거든요. 이 프리미엄 룸 한 개를 그냥 중계랑 그냥 이거 다 할 수 다.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PC 2대면요 이 정도 사이즈 규모는 그냥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승이라 한 네. 경기 BO5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게 오프라인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장비 안 들어와도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중계 플러스 부조실로 부조실. 쓸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GGX 관계자분이 본다면 일단 저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게 다 빌려달라는 건데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더 자, 빌려야 예, 돼요? 더 빌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게 아마 이쪽 네. 공간에 가시면요. 전광판 여기 저거. 커뮤니티 존이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네.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거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송출해 있는 걸 여기다가 물리면 되거든요. 그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기술이. 네. 그거를 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요청 드리는 건 이게 저기 되냐? 대형 디스플레이의 를 사용 여부. 네, 여부. 를 사용하게 해달라. 근데 이제 지금 씨박연님은 우선 선빵 친 거지. 네, 저희는 이거면 됩니다. 우선 선빵 친 네. 거야. 선수 및 중계진 음료수는 정말로 빈보님 사비로 빈보님 네, 제 사비로 할게요, 진짜로. 참고로 비용 처리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저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장소에 대한 얘기 나왔고, 일단 규모를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일단은 해설은 빈본 세일, 캐스터는 최민준 캐스터님이 나오면 그럼 일단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 돈이 10만 드는 원. 거죠. 1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좀 다시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운영 비용에서 이렇게 10만 원을 일단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합계가 2,010만 원이 됐습니다. 아직은 돈이 좀 많이 남은 상태예요. 여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대회를 할 때 심판들이 필요해요. 운영, 운영에 대한 심판, 현장 인력이 옵저버. 있어야 되는데 일단 팀 부스당 한 명씩. 부스에는 한 명씩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 명씩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야 되고. 네. 다 일단 결승 기준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결승 현장 심판 몇 명이 필요할까요? 어차피 두 팀이잖아요. 2명만 있으면 되나요? 옵저빙을 보면서 그 마스터룸 같은 데서 그런 버그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3명이네. 심판은 제 생각에는 부스에 한 명씩 들어갈 2명과 네. 그 운영 방에서 전체 총괄을 하는 심판이 그쵸, 하나 필요해요. 그쵸. 아까 게임을 네. 시작해주고 퍼즐을 걸어주고 아, 맞네, 이런 맞네, 게 필요하단 맞네, 말이에요. 맞네, 네. 최소 3명이 필요해요. 네, 그럼 네. 3인인데 한 10만 20만 원 정도로 네, 해볼까요? 20만 원. 20만 원으로. 한 분은 안 네. 드려도 되는 분이 있어서. 한 분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대신 퀄리티 있는 심판으로 쓰는 걸로 퍼시픽 심판을 섭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옵저버가 있는데
저희가 방송을 할 거죠. 하죠. 발투어 채널로 뭐 하던 뭐 네, 어디로 네, 발투어 채널로 발투어 채널로 내보내죠. 하죠. 그러면은 3인칭도 필요하고 그리고 싸움도 잘 걸 거면은 그러니까 1인칭 옵저버 둘, 3인칭 옵저버 하나. 3인을 쓰고 이 3인은 뭐 30만 원 정도에 좀 해오죠. 이 정도 비용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현장 운영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어떤 걸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냥 뭐 선수들 선수 관리, 선수들 인솔하고 그다음에 현장 스케줄 관리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건 그냥 한 명 정도 하고 이건 제가 영원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상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운영 비용에서 의상 관련된 거는 선수 유니폼 이게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이건 이제 비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미지수. 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어쨌든 선수한테서 헤어 메이크업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중계진 헤어 메이크업 이것도 진짜 선택이에요. 제가 알기로 일부 그냥 이벤트 매치 같은 경우는 헤매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하는 것들은. 규모가 저희가 짜치는 규모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커뮤니티 대회 치고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상금의 규모라고 봐요. 그럼 사람이- 헤매 팀은 제가 뭐 해갖고 한 뭐 근데 선수들은 안 할 거죠. 근데 선수 제외. 선수들은 솔직히 저는 헤매 안 해도 되는 게 뭐 퍼시픽도 그렇고 좀 만약에 그런 챌린저스도 그렇고 선수도 헤매 안 안 해요. 해요. 네. 그럼 선수 제외하고서 한 100만 원 정도에 한번 불러와 볼 수 있도록. 에? 이 정도 네. 원래 비싼가요? 하루 온다고 치면 어쨌든 간에 사람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공짜로 해줄 수 있는 흥년자가 연습생, 있으면 연습생, 연습생. 그런 분들 지원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이 투자금 1억을 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뭐 1억에서 뭐 얼마가 남았다면 저희가 먹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가 우리 1억까지는 쓰게 해줄 수 있어라고 한 건데 저희도 최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써서 투자자한테 어쨌든 보답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정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에서 이제 장소가 있었죠. 이 장소는 영원으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협찬을 받는다면인 거죠. 그다음에 선수 유니폼 그냥 이거 심플하게 할게요. 한 10만 원으로 잡을게요. 한 장당? 네, 그러면 와, 자 10장 개 맞는다고 비싸다. 했을 때 100만 100만 원 잡겠습니다. 네네네. 와. 그러니까 리즈너블하게 되게 이제 넉넉하게 네. 좀 네. 넉넉. 항상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 네네네, 거라서 맞아요. 이 정도로 하면 일단 2,260만 원이 된 거예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이번 주는 회의를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나를 일단 해와야지 또 일주일 동안 저희의 일을 좀 분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승전은 오프라인 진행으로만 했는데 이거 네. 말고 진짜 우리 저희 일정 정도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중기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월 그쵸. 제외하고. 네. 그 다음에 브라켓 룰을 정해야 돼요. 근데 참여 현재 팀?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빈보님이 설문조사 한 걸로는 6팀 정도가 참여가 있다는데 물론 더 많이 참여하겠지만 정확한 룰을 좀 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저희가 대회 일정은 이거는 어때요? 제가 최근에 대회를 나갔을 때 썼던 방식인데 참여팀이 많으면은 4개 팀 한 조로 나눈 다음에 참여팀이 적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풀리그 방식으로 이제 풀리그 당연히 BO1을 하거든요. 1, 2등만 진출을 시켜요. 근데 만약 참여팀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각 조의 1위만 진출시켜요. 그러면은 저희 네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참여팀의 수를 제한 두지 말고요. 그냥 제한 안 두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은 참여를 네네. 다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 기간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수를 통해서 대회 룰을 재공지한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아까처럼 참여팀이 많으면은 조당 1위 팀만 이제 진출을 시켜서 16강을 만들던가. 왜냐면은 우리가 최대 많이 나온다 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4팀 한 조로 나누면은 16강이 나오려면은 64팀이 이상이 나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네네. 일단 일정을 이번 주에 정하면 그래서 이제 7월 뭐 며칠 발투 어센션 결승 개최 뭐 이런 식으로 언제가 좋을까요? 날짜. 자, 골라야 되는데. 날짜는 10월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저도 10월이 6월보다는 나을 나을 것 것 같긴 같아요. 한데 그래야 저희가 뭐 GGX랑 협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여유 있는 시간대니까 장소 만약 GGX가 안 돼. 그럼 다른 장소 또 우리가 물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그때 말씀했지만 이 발투 어센션 프로젝트는 약간 다큐성으로 할 거기 때문에 미팅 갈 때도 저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좀 찍고 막 그런 것들 녹화하고 해서 아, 콘텐츠로 오케이, 내보낼 거예요. 오케이, 이제 오케이. 뭐 유니폼을 맞추러 가는 것도 저희가 네, 가서 네.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좀 찍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저희는 챔피언스 상하이가 끝나고 나서 약 2.5주의 기간 동안 그럼 아마 이 기간 전에 아마 참여 신청을 받아야겠죠. 9월 초에 공지를 네. 올려서 모집을 하고 만약 참여팀이 많다. 그러면 네. 9월 말에 예선을 끝내서 저 시간에 저희가 네. 뭐 방송을 하던 네. 오프라인 경기라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부터 모은다? 오케이. 8월부터 참여팀 모집하고 10월에 리그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이후에 이제 또 벌어질 만한 많은 내용들은 네. 서로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